한국체육사의 첫 번째 강, 체육사의 의미입니다. 체육사라는 이 과목은 공부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출제된 문제도 조금 지저분한 편이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게다가 이 체육사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스포츠 지도자 생활을 하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요, 버릴 내용하고 챙길 내용 그런 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워낙 마구잡이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체육사 괜히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렇지만 생활이나 전문 시험에 도전하시는 경우라면 체육사가 아니면 역학이나 생리학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듣고 계신 턱걸이 벼락치기 특강은 생리학 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는 체육사를 할 것인가 역학을 할 것인가 그 두 개 중에서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체육사를 할까요 역학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두 과목이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사는 지저분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지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대신에 외우는 거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맞아요. 깡그리 다 외워버리면 됩니다.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역학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에는 다소 양이 많고요. 역학을 자꾸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역학은 그 원리나 공식을 이해를 하고 그걸 스포츠 현장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해력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역학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만 이 인강을 멈추시고 시험에서 역학을 선택을 할 것인가, 체육사를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해주세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체육사도 듣고 역학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하시기에는 시간이 조금 빡빡해요. 그러니까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체육사를 듣든 혹은 역학을 듣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육사 1강을 시작을 해보는데요. 체육사의 1강은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고 상식선에서 정리를 해버리시면 돼요. 여기선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해도 굉장히 쉽게 나올 겁니다. 체육사의 1강에서 공부하실 내용은 체육사의 연구의 범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체육을 연구하는 역사인 체육사는 어떤 연구의 영역을 가지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스포츠 사회학은 공부를 하셨죠? 사회학에서 주로 공부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스포츠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그런 거였죠. 그리고 스포츠는 문화, 경제, 정치, 제도, 이런 것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체육사도요, 그런 걸 연구합니다. 다만 체육사는요, 역사 속에서 체육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경제, 사회, 정치, 제도, 문화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관을 가지는가를 연구하는 것 뿐이죠. 뭐가 달라요? 역사 속에서 연구한다고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연구를 하는 거니까 변화의 과정 혹은 변천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일 뿐, 연구의 소재 자체는 스포츠 사회학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PPT 화면을 봐주세요. PPT 화면에 보면 체육사의 연구 영역이라고 하고 일반 역사 영역의 분류에 따른 연구, 그리고 체육사 연구의 세부 영역,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역사 영역의 분류에 따르면 체육사는 이런 것들을 연구한대요. 지성사적인 측면을 연구한답니다. 지성사적인 측면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뿐인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체육이라는 행위를 학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왔었는가, 그런 측면을 연구하겠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예전에는 체육이라는 행위는 수렵이라든가 무예, 전쟁을 위한 기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축적하지는 않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언제인가부터는 그런 신체 활동들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제인가?
그리고 그런 연구는 누가 했는가? 그런 내용을 체육사에서 다루게 되면 그걸 지성사적인 측면의 영역을 다룬다라고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별거 아니죠? 이번엔 사회 경제사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이건 체육이라는 행위가 사회의 변화 혹은 경제적인 변화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겠죠? 그 다음엔 문화사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회든 문화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 나라나 그 민족의 문화가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발달하기도 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문화들과 교류하거나 충돌하면서 문화가 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화의 변화 속에서 체육 활동이라는 것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 측면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하게 되면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도 체육이 영향을 받겠죠. 그런 걸 연구를 하면 과학사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역사라는 학문에서는 어떤 사건을 지성사적인 혹은 사회 경제사적인, 문화사적인, 과학사적인 이런 측면들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이라는 영역을 지금 살펴봤던 지성사, 사회경제사, 문화사, 과학사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면 그걸 일반 역사 영역의 분류에 따른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더 구체적으로 체육사를 연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통사적인 혹은 세계사적인 영역에서 연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의 역사적인 발전의 과정이 단지 그 나라만의 독특한 특성만을 가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A라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현상이 지구 정반대편의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의 발전 과정도 유사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발달의 방향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바로 그런 공통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면서 연구를 하면 그걸 통사적 혹은 세계사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체육사를 연구를 하는데 어느 시대의 특성인가 혹은 어느 지역의 특성인가 그런 것에 초점을 두면 시대적인 혹은 지역적인 영역에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엔 그 나라 혹은 그 민족만의 독특한 특성에 초점을 두면서 체육사라는 걸 연구를 하게 되면 개별적인 혹은 특수적인 영역에서 연구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은 다소 오래 걸렸는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내용도 아니고요. 나온다고 해도 아무도 안 틀릴 내용입니다. 통사적이 무엇인가, 개별적이 무엇인가, 지성사가 무엇인가 그런 용어들만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한국체육사라는 걸 연구를 하는데 그 한국체육사의 시대를 구분해 보자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생활체육의 시대, 두 번째는 무예체육의 시대, 그리고 학교체육의 시대 이렇게 세 개예요. 그리고요. 원래 역사에서의 시대 구분은 그 분류의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시대 구분이요.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권위와 파워를 가진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해놓고 그 내용이 전공체육 안에 들어가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시험 보고 그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충 그런가 보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런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요, 상식으로도 풀립니다. 원시 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원시 시대에는 사냥을 해야 먹고 삽니다. 사냥을 하는 게 힘들면 물에라도 뛰어들어서 물고기라도 잡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일과 신체 활동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몸을 튼튼하게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생활체육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부족 국가 시대에 접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청동기 시대라고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청동기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집을 짓고 사냐 하면 뒤에는 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는 강이 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 간의 전쟁이 너무 많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앞에는 강물로 막혀 있고 뒤에는 산으로 막혀 있는 그런 지역에 집터를 만든단 말이죠. 그만큼 청동기 시대 이후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 시대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튼튼한 몸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전쟁 중에 죽지 않기 위해서 튼튼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대를 무예 체육의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무예 체육의 시대를 조선시대까지로 봅니다. 그 후에요, 개화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으로서의 체육이 도입이 됩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튼튼한 몸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체육이라는 걸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를 학교 체육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2강부터 한국 체육사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 한국 체육사의 시대 구분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시대는 어땠는가? 그리고 무예체육의 시대는 어땠는가? 그 다음에 학교체육의 시대는 어땠는가? 그렇게 구분이 돼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한국 체육사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외울 내용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할지 그 방향을 정하시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두세요. 우선 귀족층이 참여했던 체육활동하고 서민층이 참여했던 체육활동이 무엇인가를 구분해 주세요. 각 시대별로 그걸 구분하셔야 되고 각각의 종목까지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각 시대별로 무예와 체육활동이라는 걸 가르치던 기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런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각 시대마다의 교육기관과 그 특징을 기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각 시대의 교육기관의 특징을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 체육사잖아요. 그러니까 체육활동과 관련 있는 특징들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이나 무예와 관련 있는 주요한 책들이 있으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몇 권 안 되니까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학교 체육의 시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학교 체육의 시대를 일제강점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 고유의 체육 활동은 탄압을 받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활동과 관련 있는 우리 민족의 자생적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거기에 관련이 있는 단체들이 무엇인지 그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광복 이후인데 그 내용은 너무 많고요. 거기선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거의 다 외우시면 되고요. 이제 2강에서부터 그런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